안녕하세요. 저는 상추씨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혹시라도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처음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오늘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밤 9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집에 와서 간단히 방 정리를 하고 상추씨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은 간만에 회사에서 야근을 조금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조금 끝내서 다른 팀에 넘겨줘야 할 일이 있어서 야근을 좀 했고요. 저는 사실 웬만해서는 회사에서 좀 야근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어쩌다 보니 부득이하게 좀 했고, 당분간은 아마 회사가 좀 바빠져서 야근할 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입사하고 진짜 한 4년, 3년, 4년 이상은 정말 매일같이 야근을 했는데요. 사실 매일은 거짓말이고요.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 3번, 4번은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가끔 출근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야근을 많이 안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야근을 하게 됐어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야근을 하고 회사에 있으면 직원들이 좀 눈치가 보이겠죠.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같은 공간에 팀장이란 사람이 있는 상태로 야근을 하는 것과 그냥 없는 상태로 야근을 하는 거는 제 경험상 피로도의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야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쩌다 보니 했어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 샌드박스 매니저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무려 청와대에서 들어온 광고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잠깐 고민을 했어요. 영상 업로드가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까지 이제 업로드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못해도 한 11월 중순 정도부터는 영상을 이제 기획하고 뭐 촬영 편집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쉬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광고 일정 때문에 억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복귀를 하는 거는 좀 별로일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뭐 돈 생각만 한다면 100번이라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리고 사실 돈보다 더 아까웠던 건 제가 살면서 언제 또 청와대 광고를 해보겠습니까? 아마 2번 다시는 사실 들어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아쉬웠어요. 돈을 못 버는 것보다도 청와대 광고를 못하는 것,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샌드박스 내부에서도 어쨌든 제가 지금 휴식을 취하는 중이긴 하지만 광고를 물어다 줬더니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러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왠지 좀 괘씸해서 광고를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좀 꼬인 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얼마나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오래 쉬어, 청와대 광고인데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우리 샌드박스에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걱정과 어쨌든 청와대 광고를 깠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그런 게 남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에 연락을 받고
퇴근 즈음까지 고민을 하다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네요. 만약에 유튜브를 쉬는 중이 아니었다면 무려 청와대 광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살다 보면 유튜브를 꾸준히 하다 보면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청와대 측에서 제 채널에 청와대 광고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승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냥 재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창문을 좀 닫고 올게요. 네, 다시 왔습니다. 제 방이 대로변이어서 창문을 닫지 않으면 좀 오토바이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방음을 잘 하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화장실 쪽에 창문을 안 닫았더니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아마 마이크에까지는 소리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조용하게 좋은 음질로 영상을 들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잠깐 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택배가 왔어요. 구독자 두 분께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 집으로 직접 보내게 되면 제 이제 사는 곳이 주소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구독자분들이 샌드박스로 선물을 보내주시면 샌드박스에서 2주마다 한 번씩 그 선물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좀 자랑을 해보자면 운동화입니다. 뉴발란스 운동화고요. 이거는 유자씨 거고요. 아이고. 이거는 제 건데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그 신발 쇼핑몰을 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신데 제가 신발이 좀 너덜너덜 하기도 하고, 그 유자씨가 좀 신발이 떨어졌었는데 좀 많이 찢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최근에는 구입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이분은 그냥 뭐랄까, 이런저런 그냥 브랜드 신발들을 파는 쇼핑몰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뭐 나이키 신발 홍보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뉴발란스 신발 홍보 목적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광고도 일절 아닙니다. 그냥 선물만 보내주신 거고, 저는 좀 그래도 어떻게 홍보라도 좀 해드릴까 싶었는데 딱히 또 본인 쇼핑몰 주소도 알려주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아직 신어보지는 않았는데 주말에 유자씨 만나면 같이 신는 다음에 이걸로 한번 여기저기 쏟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히 결혼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이나 신발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이번에 새로 선물을 해주신 저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주말에는 그 아는 형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판교에 가야 됩니다. 그분의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게임 회사에 다녀요. 좀 큰 게임 회사여가지고 그 게임 회사 안에 이렇게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더라고요. 예전에 또 다른 지인분 결혼식 때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고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다 오면서 역시 이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대기업을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새 신을 신고 판교까지 갈 생각입니다. 제가 구두가 하나 있기는 한데 거의 한 10년도 넘은 구두이기도 하고, 저는 청바지에 원래 구두를 가끔씩 신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청바지의 구두가 원래 같이 신으면 안 되는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패션 테러리스트들이 흔히 하는 실수라고 이야기들을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원래는 청바지에 구두를 신고 갈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이 조금 더 빠지면 유자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뭐 정장을 사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정장 바지나 자켓 같은 거라도 하나 사서 입고 가야 되는데 네, 살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영영 인사를 못 드리는 거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선물을 보내주신 건 구독자분께서 쓰신 책이래요.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물리치료사 부부의 한 달 살기, 제주도 가이드북, 물치 부부 지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께서 그 1인 출판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인 출판으로 첫 책을 아마 내신 것 같아요. 첫 책인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책을 내셔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책만 보내주신 거고, 그래도 또 상주씨 채널에 조금이라도 노출을 하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사실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끼리 또 같이 서로 홍보도 좀 해주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니까. 네, 어쨌든 이거는 거듭 강조 드리지만 네, 책만 보내주신 겁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네, 책만 협찬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네, 뭐 안에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책 낭독 컨텐츠도 가끔씩 하니까 책 낭독 컨텐츠로 써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된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조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화 물리치료사 부부는 왜 떠나게 되었을까? 남편의 이야기.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8년차, 아내는 6년차다. 우리는 4년 전에 만나 연애를 하고 지금 결혼한 지 2년차 되는 부부이다. 얼마 안 되셨네요, 결혼하신 지는. 우리 둘의 시작은 달랐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되다 인연을 맺고 다른 직장으로 흩어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사이 몇 번의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다녔다. 여행을 떠났을 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더욱더 서로가 견고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행복감을 느꼈다. 한 달 정도 쉬면서 다양한 장소로 여행을 다닌 적도 있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물리치료사 분들은 공감하실 거다. 우리가 다른 직업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선택지가 다양한 것.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직장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원래는 결혼 후 유럽 여행이 목표였다. 가야겠다는 생각은 막연히 1년 전부터 계속했지만 현 시점에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주변에서의 유럽 다녀온 얘기도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정보가 많았지만 생각뿐인 1년이었다. 그 사이 짧은 해외여행을 몇 번 다녀오긴 했다. 유럽 여행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저울질을 하며 꿈은 한쪽 구석으로 점차 밀려나갔다. 조금 더 돈을 모아서 가야지. 지금 직장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던 중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인한 해외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다행히 발권도 정보 수집도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백지 상태였다. 미루고 미루다 놓친 기회이면서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다. 그때 미루지 말걸, 시원하게 떠나버릴걸. 돈이 있어도 못 가는 상황이 오니 후회스럽기만 하였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겠다고 결심했다.
물리치료사로서 8년을 일한 나는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다. 치료에 무지했던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식의 공든 탑과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경험이 더해져 발전한 내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운 생각도 많이 한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즘, 병원들도 기술의 질보단 서비스적인 부분이 점차 돋보여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치료사와 환자의 입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커져갔다. 8년을 일했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나에겐 아직 혼란스러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직업적 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판단력은 점차 흐려져 갔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이 나의 잘못처럼 느껴지고 자존감도 서서히 일그러지는 듯했다. 늘어가는 한숨과 어두워지는 내 표정은 내 심정을 대변하는 듯이 일관적이었다. 조금은 쉬었다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몸이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였다. 현직에서 오래 일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라떼는 말이야. 나도 다 참고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지금은 그래도 편해진 거지. 옛날에는 나도 안다. 나에게도 라떼가 있었기에 나도 할 수 있는 말들이었다. 그저 만나서 가만히 들어주고 술 한잔 사주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었다. 나도 나름대로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기도 하고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명상도 해보고 힐링 에세이를 뒤적거려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하며 버텨나갔다. 하지만 비워내면 무언가 비집고 들어와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내 속에 응어리진 것을 토해내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아내는 나에게 직장을 관두겠다고 말한 뒤였다. 나는 더 버텨보기로 생각했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나도 관둘게. 우리 같이 쉬자. 내 속에선 천국과 지옥을 이미 4번 이상 왕복을 했기에 진이 빠져 결국 나온 속마음이었다. 깊이도 있던 것이 나오느라 고생했네. 이렇게 며칠 밤을 새어가며 결정한 한 달 살기였지만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그들이 여지없이 말하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격주 토요일 휴무, 정시 퇴근, 적당한 급여의 중요성. 결정을 내린 나 역시 내면에서 갈등이 많았다. 그동안 생활비는 어쩌지? 다음 직장은 좋은 곳일까? 언제부터 일할 수 있을까? 아니,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일을 할 수나 있을까? 그러나 결심하지 않았는가? 마음먹은 그때 떠나기로. 이렇게 계속 망설이다간 또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것이다. 나조차도 타인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에 적당히 눈치 보며 부정해왔던 지난날. 소외되었던 나에게 크나큰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 나와 뜻이 맞는 아내와 같이 제주도 한 달 살기라는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당시 며칠만 더 일하면 더 좋은 상황으로 퇴사할 수 있었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단계별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 계획의 첫 번째 계단은 당연하게도 결정이었다. 무엇이든 시작이 반인 것이다. 이렇게가 제 1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분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쭉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책은 165페이지 정도 되네요. 책 가격은 13,300원입니다. 보통 책들보다는 조금 얇고 책 가격도 조금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제주도에서 살아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읽어보시든지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나쁠 건 없겠죠. 아니면 서점 가서 조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제 친구가 결혼을 하고 이분들과 비슷하게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러 제주도로 떠났었어요. 벌써 그게 한 1,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원래 대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계속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오토바이 샵을 차렸고 거기서 수리하고 이제 자기만의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오토바이 매장이 망하면서 백수가 됐고, 백수인 상태로 결혼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하던 당시에 특별히 직업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같이 제주도로 가서 한 달 살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그 친구는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살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지금은 그 시내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대형 면허를 따가지고 버스 기사가 돼서 지금은 버스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아내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였나 인스타그램이었나 하여튼 거기서 둘이서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는 모습 보면은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또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기만의 길을 또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 인생을 좀 조심조심 살아가지 않아도 적당히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힘들다고 가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툴툴거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적당히 잘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유쾌한 친구여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제주도에서 살기, 이 책을 잠깐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물치부부 블로그?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나봐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고 유자씨랑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살자 이런 얘기도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도시에 있는 게,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게 놀고 먹고 할 게 많으니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좀 더 자연으로 시골로 약간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를 보면서 사람이 참 욕심이 많은 존재구나. 도시에도 살고 싶고 뭔가 좀 더 자연에 가까운 곳에서도 살고 싶고 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 욕심이 많은 존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오늘은 적당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24분 정도가 흘렀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던가, 아니면 밤에 들으신다면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이시던가, 최소한 잠드는데 24분 이상이 걸리시는 분들이겠죠. 어쨌든 저도 이제 조금 누워서 쉬다가 자야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책상에 최대한 좀 퇴근하고 나서는 잘 안 앉아 있으려고 해요. 상추씨 이제 찍고 편집하는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 그 정도만 이제 앉아 있고, 대부분은 누워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앞으로 회사가 좀 바빠질 것 같아서 집에서 허리에게 휴식을 주려고 했던 것만큼 회사에서 일을 더 하게 생겨서 네, 그래서 조금 과연 내 허리가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네. 그 디스크가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가 이제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면은 이제 디스크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앉아 있는 동안에는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그 영양분이라고 해야 되나? 수분이 공급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누워 있거나 뭐 그럴 때는 거기에 다시 수분이나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디스크가 이렇게 다시 또 탱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탱탱한 상태를 만들면 다시 또 허리 증상이 또 좀 완화가 됐다가 또 많이 앉아 있다 보면은 그 탱탱한 디스크가 점점 눌리다가 이제 이렇게 뿅 삐져 나와가지고 또 신경을 건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의학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즘에 허리 관련된 영상을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의자랑 수직으로 앉아 있을 때는 디스크에 영양 공급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약간 뒤로 이제 기울이고 있으면 영양 공급이 조금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살짝 뒤로 기댄 자세를 취하는 게 네, 좋다고 합니다. 네, 피지컬 갤러리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 피지컬 갤러리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버들이 굉장히 뭐랄까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슈도 많고, 그 중에서는 진짜로 정말 잘못을 해서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뭔가 과하게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 뭔가 사람들이 유튜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명해지는 게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도 사실 지금은 이제 강가장 채널이 구독자가 한 19만 명 정도 되지만, 물론 이제 많다고 하면은 많을 수 있는 구독자 숫자이기는 하지만 유튜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 엄청나게 진짜 유명하고 진짜 되게 많은 사람이 아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언젠가 좋은 기회로 아니면은 뭐 떡상을 하던가 아니면 오래오래 유튜브를 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보다 인지도나 유명세가 더 올라간다면 그거는 과연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그렇게 또 센 편은 아니다 보니까 살면서 저는 특별히 뭐 그렇게 막 잘못하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어떠한 이유로 논란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뭐 완전 살면서 어떠한 잘못도 한 번도 안 하고 산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언젠가라도 더 유명해져서 그런 걸로 해서 인해서 뭔가 공격을 받는다던가 그러면 저는 정말 못 견딜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렵더라고요. 더 채널이 성장하고 더 조회수가 잘 나오고 더 유명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요즘에는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나쁜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꼭 유튜버든 아니든 뭔가 그냥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최대한. 저도 과거에
저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또 살다 보면 당연히 누구나 그렇지만 또 좀 있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싫어하게끔 만들었던 저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듣고 있을 확률이 훨씬 크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살면서 뭔가 밝혀졌을 때 조금 좀 뭔가 논란이 될 법한, 눈살이 찌푸려질 법한 그런 행동들을 다 모아서 약간 고해성사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끝낸다고 해놓고 또 혼자서 한 5분 동안 또 더 떠들었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밤에 듣고 계시다면 좋은 밤 되시고, 출근하면서 듣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도 적당히 좀 눈치 보면서 적당히 일하시고 행복한 회사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일 하면서 어쨌든 뭐 설거지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듣고 계시다면 어쨌든 행복한 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들어가세요.